여기에 보면 영순위, 일순위의 생각관계하고, 그 다음에 영순위, 일순위의 바탕 오행의 관계, 홍수와 바탕의 생각관계,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계 실례, 그, 우리가 여기는 원상 통계, 외곽 통계, 그 다음에 그, 변진 통계, 그 다음에 그 기계적 통계와 그 다음에 그 영순위에 의한 통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한번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영순위와 일순위 관계인데, 그 첫째는 뭐냐면은 거자 수극 비극이라 해서 그 가극효가 일순위에 있는 비극효를 극할 때 가극효가 영순위에서 극을 받으면 일순위에 있는 그 일순위에 있는 오행을 심히 약해진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6과 10이 있고, 명순위는 6과 10이 있고, 일순위는 2가 이렇게 있는 이런 상태가 있으면은, 이게 보시면은 그 집안이 6은 그 우에 그 10한테 이렇게 그걸 막습니다. 그래서 그 6 같은 경우는 그 우에서 그걸 받기 때문에 극받는 그 상황에서 이제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 다시 일순위를 그 충을 하려고 그러면은 충하는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 수급 비극이고, 그 다음에 국자 승탈 비극,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금 그 6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 1순위 관계에서는 똑같은데 이제 차이점은 우에서는 극관계 극의 관계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설계 관계이기 때문에 6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극회 1순위에 있는 폐극회를 극할 때 가극순위 0순위 천억이 당하면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6이 산목을 그 생을 하면은 그 6의 힘이 약해지는 상태에서 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하를 충을 하려면은 충력이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위에 거는 이제 국자는 뭐냐면 구을 받는 거고 여기서는 설계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는 그 상자 수급 비생은 이거는 이제 그 아까 크제 수급 비극에서의 그 영순위 관계는 같은데 이제 그 일순위에서는 아까는 충의 관계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진생의 관계라는 거, 그거 하나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6이 위에 10이 그걸 받으면은 그 6의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 1순위 3을 진생하려면은 약해진 상태에서 3을 진생하려면은 그무친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계량의 관계 영순위 상에서 1순위를 이렇게 충을 하거나 진행을 할 때 어떤 그 극관계나 아니면 설계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시면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은 영순위와 일순위가 오행의 관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천만 홍옥사, 집안 홍옥사의 심의 관계 비교를 여러분들이 먼저 얘기했는데, 체와 용의 관계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심의 관계가 이제 집안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집안은 시세고 천만은 보조하더니 홍옥사 심의 크기는 집안이 크다 이렇게 이제 약간 천만을 이렇게 보조적으로 본다는 거하고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같은 내용이라고 여러분 그 먼저 설명했던 거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데 천지반 삼살이나 삼살 그리고 천지반 삼령의 구금은 천방 구금과 지방 구금의 심은 같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조금 이따 영순위 일순위 관계에서 실세와 여세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면은 여러분들 거기서 알 수 있는데 그 영순위 관계에서는 천반이 그러니까 그 천반이 지만을 충하거나 성을 하게 되면은 실세로서 이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일순위에서의 생이나 충이나 그거와 같은 그 실세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그 영순위 생각 복합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영순위 자신과 일순위 생각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는 홍옥수 시세가 영순위 충으로 작용하고 여세로서 일순위에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하고 영순위에서 6이 있고 2가 있는 영순위에서는 6이 있고 그 자정으로서 예하가 영순위에 있고 일순위에서는 3으로서 진행이 있는데 그러면 그 충 이렇게 보면 자충에서의 자충과 그다음에 일순위의 그 진행 간에 어떤 것이 이제 그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 이 관계를 보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가 원래 이제 그 진가원칙에 따지기 때문에는 그 당연히 이제 진생으로 하지만은 그 여기서는 이제 영순위 자충과 일순위 생각에서는 영순위가 우선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순위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 원래는 진가원칙상 일순위는 삼목으로 가야 되지만은 삼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순위 자충인 이하로서 이하가 그 실세로 가고 그다음에 삼목은 여세로서 작용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순위 신생과 일순위 생각관계가 있는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 영순위에서는 저기 7과 10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 영순위는 진생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일순위와 일순위도 같이 10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그럼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 이걸 보면은 홍옥수 시세가 영순위 진생을 작용하고 여세로서 일순위 생각을 작용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영순위 천반에 있는 10이 시세가 되고 집안에 있는 10은 여세가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면은 같은 10이 10으로서 같이 되는데 차이점이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궁의 어떤 궁의 팔개나 아니면 기타 부분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A라는 궁과 B라는 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시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같은 게 이제 자충관계니까 거절의 어떤 궁 자체가 우리가 집안에 있는 것과 천반에 있는 궁이 같기 때문에 이제 궁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10도로 집안 예술이 10도로 가게 되면은 궁이 다른 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요 부분은 실제로 이제 실익은 궁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더 좋아질 수 있고 안 좋아질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생각간의 영성순위와 일순위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은, 실세가 일순위 생각을 하고 여세로서 영순위로서 생각한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예를 보면은, 구는 일하고 어떤 관계가 되냐면, 진생의 관계가 되잖아요. 아니, 가생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일순위도 마찬가지 가생의 관계가 나오면 돼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영순위에서의 진생 관계 있을 때는 진생이 우선하지만은, 가생일 때는 일순위가 우선하고, 일순위가 우선하기 때문에, 일순위에 있는 일수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천반에 영순위에 있는 일수는 여설에서 작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성일 때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간의 영순위와 일순위가 조건이 서로 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게 있냐면은, 영순위, 일순위 간의 지인과 원칙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2와 4는 뭐 어떤 관계냐면은 진극 관계잖아요. 영성순위에서는 진극 관계이고, 일순위에서는 진생 관계이기 때문에 진과 원칙상에서 일순위인 오토가 실세를 작용하고, 사범은 영순위 사범은 여세에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어서 이제 네 개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첫째는 영순위 자충이나 진생일 때는 일순위보다 영순위가 우선한다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과 원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과 원칙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알기에는 음양오행의 진생, 진극, 가생, 가극의 순서에 의해서 순위비, 우리가 통기가 되는 측면과, 그 다음에 영순위와 일순위 관계에서 영순위가 우선하는 것은 자중일 때, 상극일 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일순위로서 통계가 된다는 것이 이제 원칙적인 부분이고, 또 이제 이순위가 통계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정리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이순위가 통계되는 건 변칙 통계로서, 우리가 여기는 순위 변경 통계할 할 때만 이순위가 진과 원칙상에서 통계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걸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홍목수와 바다오행의 생각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바탕을 좀 이렇게 인하와 아니면 얼령과의 기의 세계에서 좀 약간 더 이렇게 더 이렇게 비중을 있게 다루는 부분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암주나 설기의 역할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의 세계에서 바탕에서의 어떤 그거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이 이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진궁의 예를 들어서 천반이 7이고, 아니, 집안이 7이고, 천반이 1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집안에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묘와 관계는 뭐냐면은, 암린이라 해서, 이제, 바탕 오행이, 홍수를 주로 객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관계를 보면은, 홍수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바탕 오행이. 그죠? 그래서 아멘이나 부르고, 또 이렇게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천반 일수인 경우에는
그 설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기를 당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가 목의 관계니까 설계를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손이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계 역할이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의 집안인 8가 천반이 6인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집안 8을 이렇게 보면은 8은 결국 바탕 오행에 의해서 거국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국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안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국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안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은 뭐냐면은 바탕이 공공이다 보니까 금의 바탕이기 때문에 암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암인 관계,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바탕에서 예를 들어서 바탕의 관계와 홍옥수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수국이 될 때는 안간이라 할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저갈 때는 바탕에서 어떤 암주를 할 때는 암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나를 도와주는 것도 이렇게 돼서 도와준다 이렇게 암이라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은 알지 뒤에서 숨어서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명령에서 재정관에서의 암압이나 이런 것들하고 거의 이제 어떤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가축류와 피축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가축류, 피축류의 탈기량에서 말씀드리는데 가축류 어떤 게 어떤 효가 있으면은 가축류가 예를 들어서 팔하고 사고 있을 때 사는 좀 가축류가 되고 파는 피축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 탈기하는 양이 탈기라는 것은 뭐냐 설기된다 탈기된다 거의 이제 같은 얘기인데 그것이 가축류가 많이 탈기되느냐 아니면 피축류가 많이 탈기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하고 8이 이렇게 있을 때는 4가 가축류이기 때문에 탈기량이 더 강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사회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억 가진 사람과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기부하는 양이 틀려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축류라는 것은 힘이 가중하기 때문에 힘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거고 능력이 있는 거고 피축류는 그마치 이제 피증을 당하기 때문에 힘이 좀 약해진 성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하면은 1억 가진 사람이 탈기량이는 뭐냐면 우리가 기부의 양하고 이제 이렇게 동요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축류가 원래 공의 탈기 양이 더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신류가 영순위 가격표와 피급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해신녀는 뭐냐면 좋은 우리가 여기는 좋은 우리가 여기는 뭐랄까 좋은 육신인데 육신은 뭐냐면은 영순위에서 가격표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가하기 때문에 나한테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영향을 안 받지만은 피급표 있는 게는 가격표한테 가격을 당하기 때문에
희신녀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그 희신녀가 그 있을 때 영순위에서 가옥교가 있으면은 그 가옥교는 그 저기 희신녀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피국교가 있는 경우는 그 희신녀의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성의 현상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짚고 넘어들 건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국효와 피국효가 이렇게 이제 그 김은동학에서 그 구분이 돼서 그 예를 들어서 금목충이 나면은 금이 가국효가 되고 그 목이 피국효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어떤 심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기의 세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금의 세계는 약하고 얘가 그 목의 세계가 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단한 나무를 톱으로 자를 때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데 이게 나무가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는 톱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죠. 그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주 발생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삽으로 이렇게 땅을 팔 때 그 원래는 이제 그 금이 토를 이렇게 이제 그 원래는 옴양오형으로 따지면 그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삽이 콕을 이렇게 파는 게 이제 땅을 파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땅이 너무 강할 때 보면은 삽을 뿌려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또 더 좋은 예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양이와 지혜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빨리 하실 텐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양이가 지구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지구에 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고양이가 좋아가지고 지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들어갔다면은 결국 고양이는 어떤 관계예요? 그 다음에 그 고양이는 결국은 쥐를 먹으려고 먹잇감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쥐 입장에서는 상사가 달려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뭐 어떻게 되냐면 그 쥐가 나중에 고양이한테 이렇게 그 당하는 게 아니라 쉽게 해서 그 쥐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쥐를 이렇게 그 죽이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상해 형상이라 해서 여기서 외자는 무슨 일자냐면 들어올 위자예요. 그래서 상해 형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항상 그렇게 그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육신을 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진극이나 가극을 하면은 진극하고 가극하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해 관계에서 상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이게 이제 변명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방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육신마다 각자의 어떤 그 기의 세계를 이렇게 그 체크하는 그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진국상에서 영순위의 가옥시 가옥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일단 1순위가 진생이나 충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래는 이제 가생 있으면 가생을 해야 되는데, 언진국상에서는 이제 가국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순위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영순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일순위 가국이 있더라도 가국에 출력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그 실무적으로 이렇게 그 중요하게 처리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이런 상태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분들 증거 원칙에
일상에서 영순위와 일순위 관계를 이렇게 쭉 살펴보시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거원칙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그 기문론각에서는 진거원칙은 우리가 얘기하는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로서 진생, 가생, 과거, 가생, 과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순서는 약간 틀리지만은 우리가 정확히 보면 진생, 진거, 가생, 과거를 이제 순서로 인해서 우리가 통계된다고 이렇게 그것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순위의 순서로서 영순위와 일순위 관계에서 영순위가 우선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일순위로서 통계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순위에서는 일순위가 원칙이고 이제 예로서 이제 두 가지가 있다면은 영순위에서의 자충과 진생이 있을 때는 영순위가 우선하고 그다음에 이순위가 이제 통계되는 것은 변칙적 통계로서 순위 변경일 때는 이순위가 통계된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는 진가원칙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계라는 것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수업때 그래가지고 통계 종류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게 그러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통계되는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리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통계 적용표가 있고 그다음에 원상통계, 외곽통계, 외곽통계는 이제 외곽 일명 척대기 통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칙적 통계, 그다음에 교육적 통계, 자기적 통계, 그다음에 영순위, 일순위의 통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이제 통계 정관표라는 것은 이게 이제 제가 통계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맨 앞에 있는 이 숫자로 홍수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거는 이제 홍수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있는 거는 진생을 표시하는 거고, 뒤에는 진국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이럴 때는 8이 진생이고, 7화가 진국이고, 그 다음에 2화일 때는 5토가 진생이고, 4검이 진국이고, 진생이고, 5토가. 그 다음에 3목일 때는 2화가 진생이고, 5토가 진국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1, 8, 7, 그 다음에 이제 7, 19, 9, 6, 3, 3, 2, 5, 5, 4에 이렇게 쭉 하면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그냥 1, 8, 7, 2, 5, 4 이렇게 여기에 외우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 8, 7, 7, 19, 9, 6, 3, 3, 2, 5, 그 다음에 5, 4, 1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연속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는 원상통계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검토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게 어떤 개념은 여기 3이잖아요. 3모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하로 가고 이하는 뭐냐면 진생이겠다. 3은 진생이기 때문에 하고 이하는 토로 가야 되는데 오토가 진생했으면 진생으로 바로 가잖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가고 오토는 다시 검으로 가야 되는데 검은 사검이 있으면은 바로 사검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항상 여기 정해놓는 게 뭐냐면은 진생이 있느냐 진생이 있으면 진생으로 가고 가생이 있으면은
진생이 없고, 가생이 있으면은, 진국이 넘나라 살빼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통계를 해나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금으로 가고, 사금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결국은 수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로 가려면은, 여기서 가생이 있단 말이에요. 가생이 있으면은, 가생으로 이제 여기 수로 가야 되는데, 여기 가생인데, 그, 여기, 목이 가공이 있으니까 가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통계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계가 되고, 이게 이제 하설표가 잘못됐는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토가, 아니, 칠화가 저거에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칠화는 결국은 10 들어가잖아요. 그죠? 10 들어가고, 10도는, 어디로 가냐면은, 고, 그, 구금이 진생이고, 구금은 다시 이제 수로 가야 되는데, 수는 육수가 진생이니까 진생으로 바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는 목으로 가야 되는데, 산목이 진생이가 진생으로 바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은 버지가 칠하니까 가생인데, 여기 요 10도가 있으니까는 여기 가생으로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계가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같은 원리로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일수인데, 일수는 목으로 가야 되는데, 목이 팔목이 있으니까 진영이가 바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팔목은 하루 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결국은 목 있는데 하루 가면은 이하가 있고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하는 저거잖아요. 그죠? 이하는 가생이고 오토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는 가고 다시 10 들어가고 다시 이제 구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리가 여기는 원성 통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원성 통계가 안 되는 건지 예를 들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얼지가 칠하였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여기는 칠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가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통계가 안 될 때 같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가 안 되는 것도 실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천 통계 안 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거 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는 결국은 이제 검으로 가야 되잖아요. 검으로 가는데 이제 여기 사검이 있으니까 진생이 있으니까 진생으로 가고, 사검은 수로 가야 되는데 수는 뭐냐면은 가생이 있고 가국이 있으니까 가생으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육은 다시 수는 목으로 가는데 여기 산목이 있으니까 산목은 진생이고 그러니까 산목으로 가고 산목은 다시 이하로 가고 이하가 진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하는 오토가 진생이니까 바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천 통계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개 중에서 이게 이제 옆에 거 이 같은 경우에는 진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상 통계 안 되는 걸로 이제 해가지고 세 개 중에서 한 가지는 원상 통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저택 통계에 대해서 좀 외곽 통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곽 통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곽 통계는 원상 통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기가, 가생이나 진생은 다 이뤄지는 통기, 음양오행이 다 끊김없이 이제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원산통기라고, 그래서 이제 기문학에서 가장 좋은 형태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근데 이제 작대기 통계라는 것은 원상통계는 거기라는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막힘이 없는 그런 게 언제 우리가 얘기하는 원산통계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하나나 두 개가 존재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는 음양오행이 어떤 하나가 이게 빠져나가고 하나 두 개가 빠져나오는 형태를 이각통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는 결국은 이제 고문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고문에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가극이 있고 가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가생은 가극이 있으니까 이제 가생으로 가고, 사는 이제 일로 가고, 사는 일수로 하고, 수는 다시 목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팔은 이하는 뭐냐면은 팔 입장에서는 가생이고, 여기는 진극이 있으니까 진극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하가 통계에서 탈락되는 이런 현상이 거기에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척대기 통계라고 할 수 있어요. 가생이고, 여기는 진극이라면 여기 진극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사는 일로 가고, 일은 다시 삼은 뭐냐면은 삼목은 가생이고, 여기 이하는 가극이니까 이제 가생을 하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삼은 이하로서 이렇게 아주 진국으로서 가생으로서 이렇게 합니다. 진생으로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청탁의 통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하인데, 이하는 이제 오토로 하잖아요, 그죠? 이하는 토로 가는데 오토가 생각 이제 진생을 하고, 오토는 고문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고문이 이제 우리가 비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동체는 우리가 얘기는 진국이 있으면 진국으로 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오토는 뭐냐면 일로 가고, 진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생하고 진생이 없잖아요. 비동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진국이 일로 가고, 이는 다시 삼으로 가야 되는, 삼으로 가고, 이는 삼으로 가고, 삼은 다시 진생이니까 이하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척대기 통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해집됐다 그러잖아요. 한쪽으로 몰려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통변할 때 원래는 이제 여기에서는 순위 변경이라는 것을 병치 통기는 안 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통계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은 결국은 이제 4하고 뭐냐면은 8 있잖아요. 8 있으니까는 6은 이제 결국은 팔목으로 가고, 팔목은 다시 우리가 얘기는 다음에 하나 토가 다 적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얘기는 비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4로 가고, 4는 다시 6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기서 보면 6은 팔목으로 가고, 팔목을 4검으로 가고,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진생, 가극 이런 거를 대수가 없고, 그냥 바로 이제 그냥
사고문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육은 뭐냐면 가생을 해서 육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척대 통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변칙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변칙동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변칙동기의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가공만 있을 때는 진생이 있을 때는 진생을 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도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진생, 진국, 가생, 가국, 그런데 두 개 없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개, 아까처럼 비동처가 두 개가 이게 연달아 있을 때는, 그때는 진생이 있으면 진생을 하고, 진생이 없고, 가생이 있으면 가생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통계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칠화인데, 칠화는 결국은 뭘로 간다냐면은, 곰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곰이, 여기 비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구로 가고, 그죠? 그러니까 앞이 비동체면은, 우리가 진생과 가생에 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 이제 그, 고금은 육수로 가고, 육수가 이제 진생의 육수로 가고, 육수는 뭘로 가야 되냐면은, 그, 목으로 가야 되는데, 목이 하니까는 저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진생하고 가생이 없고, 그러니까 친구로 가야 돼. 보면은 이게 6하고 7은 뭐냐면 가극이라면, 가극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순위변경의 요건이 돼서 6의 진생인 3으로 가고, 천반에 있는 3으로 가고, 3은 다시 일로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위변경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와서도 우리가 여기서 보는 해집이 되면은 비동처, 그러니까 비동체가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일단, 그걸 한번 보면은, 오는 어디로 가야 돼? 금으로 가니까 금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사고는 뭐하고, 사고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사고는 토하고 목으로 해야 되는데, 수하고 목으로 해야 되는데, 두 개가 다 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여기 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는 저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사담의 파는 어떤 거예요? 가생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진생이나 진국이나 가생이나 가극도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사에 가생제리가 있으니까 가생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결국은 이제 결국은 여기서 팔목은 다시 이제 7화로 가고, 7화하고 5화하고 이제 이게 이제 가생인데, 가생과 가공이 있으니까는 가생이 없으니까 7화로 가고, 이것은 다시 이렇게 가고, 이런 식이 됩니다. 이래서 이제 순위 변경이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몸에 해집이 돼 있잖아요. 해집이 되면은 그거를 잘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느 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비동처가 하나냐, 두 개냐, 이걸 따져가지고, 하나일 때는 진생만 내고, 비동처가 두 개일 때는 가극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진생이 있으면 진생으로 가고, 가생이 있으면 가으로 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결국은 이제 구로 가야 되는데, 구가, 여기서 보면 비동처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비동처인데, 수가 있으니까는 여기서 수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수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오에 진생이 있냐, 없냐 보면은, 여기서는 그, 사기 때문에 저게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죠? 왜, 오는 뭐냐면은, 사고이 있으면은 진생이기 때문에 가는데, 여기서는 가극이기 때문에, 가생이기 때문에 순위 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6은 8목으로 가고, 8은 다시 이제 5로 가야 되는데, 5라는 것은 여기서 결국은 8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8은 7하잖아요. 7화가 비동체이면 거기 8하고 5는 뭐냐면 가격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8이면 거기 7에 있으면은 지금 순위 병역이 되는데 7이 없잖아요. 여기 이제 비동체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8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순위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실례를 듣더라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건데 안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으면 됩니다. 그래서 꼭 돼야 되는 걸 실례라 그래서 꼭 되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여기서 보면은, 항상 여기서는 이제 일수인데, 일수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사가, 해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위명령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하고 이는 뭐냐면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하고 이가 가극이잖아요. 가극이니까 가극이 일에 진생이 뭐예요? 팔목이잖아요. 팔목이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팔목에서 이제 이하는 가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는 뭐냐면은 토가 가생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곰은 결국, 오토는 결국, 십토는 결국은 고금으로 가고, 고금은 다시 일수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칙적 통계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호적 통계인데, 기호적 통계는 원래 이제 기호적 언성 통계라고 그래가지고, 대수선 모든 거, 유기성이나 모든 거, 바다오행이나 순위와 관계없이 어떻게든 언성 통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하나의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동원해가지고 언성 통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오토가 일진데, 오토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오토는 이제, 여기 금으로 가야 되는데, 금이 저거잖아요. 뭐냐면은, 여기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가생이잖아요. 가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가극이기 때문에 가생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수가, 원래는 좀 팔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순위 변경이 사실은 되는데, 순위 변경이 안 된다라도, 여기서는 이제 6이 진생이 있으니까 진생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기호적 원상 통계에서는. 다행히 이제 여기서는 8하고, 9금하고 8목은 가격이기 때문에 순위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은 8오고, 8은 다시 이제 여서, 7로 가야 되는데, 여기
병화가 뭐냐면 7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그 유기성기 7화로 가고 7화는 다시 그 오토로 가고 오토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오토가 아니라 정신으로 따지면 구음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도식되는 이런 형태로서 이렇게 통계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 순위에 관계없이 언상 통계를 하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일단 그 삼목은 그 결국 이하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하로 가야 되고 이하는 거기 가생이지만은 이제 오가 여기 피동적이기 때문에 이제 가생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체라는 뭐냐면은 오토로 가야 되는데 오토가 이게 오토가 생각하면 천반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기국적 통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토는 다시 공으로 가야 되는데 사검에 있으니까 사검으로 우리가는 그 진생인가 바로 갈 수 있고, 사검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다음에 수로 가야 되는데 수가 이 천반에 순위와 관계없이 천반에 사가 있으니까 사가 이렇게 하고, 다시 사는 삼목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결국 이렇게 7회로 가야 되고 이제 이런 형태로서 그 통계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록적 통계는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총동원해서 원산 통계화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통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본 거는 언상동기, 자기적 통계, 그다음 변칙적 통계가 이제 여러분들 실문에서 쓰고, 기후적 통계하고 이제 우리가 하기는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부분만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호흡수 기문능업에서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돼서 볼 수 있는 건데,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순위와 일순위의 통계로서 중위의 통계를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통계를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팔목은 7화로 이렇게 하루 가는데 이제 여기에 7화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고, 또 7화는 뭐냐면은 하는 토로 가야 되는데 여기 통과 10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잖아요. 진공이니까. 그 다음에 10도는 구금으로 가고, 구금은 어디로 가냐면, 원래는 이제 구금은 여기서 보면 원래 구금은 이제 목으로 가야 되잖아요. 기증과 원칙상. 근데 이게 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충으로 가고, 그래서 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가 이렇게 3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로 가고 구는 이제 다시 3으로 가서 형으로 가는 이런 자중에는 영순위 통계가 이렇게 통계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는 뭐냐면 이 궁에 있는 이 궁과 이 궁의 어떤 서로 다 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학이나 기타 부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계문성형이 틀리고 12원성형 다문제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따라오는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는 많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또 보면은 이거 충해한 두 번째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일이 열린이 여기서 보면은 팔목은 하루 가야 되잖아요, 그죠? 팔목은 하루 가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칠했기 때문에 칠화가 그 우리가 여기는 정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칠화는 여기 보면은 오하고 구가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오는 뭐냐면 가생이고 여기는 진흙이기 때문에 고금으로 가고, 고금은 육으로 가고, 육은 결국 뭐냐면은 육은 원래는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육은 가생으로서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팔목으로 와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충이 되기 때문에 이해로 와서 여기서는 도식이 되는 형태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도식이라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꼭 여기서는 형으로나 아니면 도식으로만 가는다는 건 이게 이제 얘가 그렇게 돼서 그러는 거고,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항상 일단 충의한 것은 뭐냐면은 진가원 지상에서 따지면은 진생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진생이나 진생일 때부터 우선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제 진생일 때부터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신으로서 작용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생인데, 이거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니까는 이제 수루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로 하는데, 여기 이제 육수가 쓴 건 이제 바로 오고, 육수는 뭐냐면 삼목과 그 다음에 이하가 있으니까는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거는 육수가 삼목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자충이 있고 여기 일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삼은 이렇게 합니다. 영순위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기상기가 이제 우리가 좋을 때나 아니면 팔문이라는 것, 궁 자체가 이게 좋냐는 서로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 심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삼목은 다시 이하로 가고, 이하는 결국 이하는 가성인데 여기 이제 가오를 하니까 가성으로 하고, 여기서 구음으로 발음을 이렇게 이제 통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계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은 자충으로서 이게 일순위 있는 거 있죠. 지공을 하는 게 아니라 천반이라는데, 여기서 이 세기는 여기서 생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충이나 예를 들어서 진생의 관계에서 영순위 관계에서는 실세이기 때문에 천반과 지번의 힘이 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 삼목이 예를 들어서 이제 토를 진국을 할 수 있죠.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이 선일 때 간을 극간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변익통계에서 순위병에서 삼은 손등간을 천만에서 여세서로서 오는 거지 시세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사검이 있기 때문에, 사검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기는 수령하는데 이제 여기에 바로 일수가 있기 때문에 일수로 하고, 일수는 삼목하고, 그 다음에 삼목인데 이제 여기가 하가 비동체니까 이제 발음이
이렇게 삶으로 갈 수 있고, 가생을 해서. 그 다음에 삶은 결국은 뭐냐면, 저거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진공으로서 이제 여기 저게 진생하고 가생 없으니까 진공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로 가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이게 같은 사라도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명리학에서 있는 비밀이라 형으로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형으로 간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짧게 이렇게 한번 영순위와 일순위 관계와 그다음에 이제 통계에서 실물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진가원 측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운영이 된다는 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음양오행에 의한 진생, 진극, 가생, 가극으로 이렇게 순서로서 통계가 이루어지고 또 원래는 이제 순위에서는 1순위가 원래는 원칙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영순위에서 자중이나 진행일 때는 영순위 우선하고 1순위보다 우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가극이나 순위 변경의 요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순위 변경의 요건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1순위 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순위 변경이 돼서 2순위 돼서 이렇게 순위 변경이 돼서 통계가 된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여러분들이 진가오 치상에서는 옴양오행 순서와 순위의 순서가 이렇게 같이 두 쪽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봤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선곡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아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러는데 오신 분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좌측 아니 우측 하단에 보면 구독 누르기 좀 눌러주셔가지고 구독 누르기는 구독하기는 우리가 여기에는 줄기찾기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많은 사람들이 상위 노출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조회수도 많지 않아가지고 홍옥수 귀문능감으로 치미는 거는 이제 앞에 좀 나와 있는데 제가 닉네임이 홍옥수 귀문능감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에 나오는데 귀문능감만 치면은 여러분들이 홍옥수 귀문능을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는 아직 구독자와 조회수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구독하기 좀 눌러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홍옥수 귀문능을 적어낼 수 있는 줄여잡기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댓글 달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 내용에 대한 어떤 조건 아픔을 거둬 이제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고 좋아요라든가 어떤 것들 이제 같이 눌러주시면은 많이 이렇게 이제 다음 강의에 이렇게 동기유발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에는 선곡을 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어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